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수원 체코 원전 수출이 어떻게 되는가 그 현주소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죠? 체코 원전이 참 윤석열 정부에서 영업사원 1호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기면서 유럽의 그동안에 언론에서 엄청나게 서포트를 받으면서 일이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근데 최근 보도를 보면 굉장히 비관적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실 저희는 원자력 안전관리와 뉴탐사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그동안에 보도를 해왔습니다. 원자력 엑스파일을 중심으로 해갖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어떤 그 분쟁이랄까 그런 법정 소송이 벌어지면서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쉽지 않은 그런 문제점들 꾸준히 지적해 왔고 그 이후에 체코와 원전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무리수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왔습니다. 오늘 썸네일에서 보여드리듯이 이런 내용들을 좀 너무 강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체코 원전 수출 현주소를 같이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댓글창에 좀 올려주시면 나중에 그걸 스크리닝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갖는 시간을 따로 갖기로 하고요. 오늘 최영민 감독은 이재명 캠프 특히 이재명 전국 투어에 같이 취재 동행을 하는 관계로 같이 자리를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체코 원전 현주소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체코 법원에서 한수원 원전 계약을 서명하는 것을 중단해라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실제 프랑스 EDF가 지난 주말에 제소를 하면서 그것을 이번 주 초에 바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과 무관하게 한국은 계약될 것으로 생각하고 산자부 장관부터 한수원 사장 전체가 쪽으로 넘어가는 어제인가요? 어제 비행기를 타고 넘어갔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국회 여야 할 것 없이 이렇게 국회의원들도 같이 동석을 하고 가서 이 문제를 축하를 하는 그런 자리에 동석을 해서 뭐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사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빵빠레를 울릴 수 있는 그런 계약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7일날 최종 계약을 서명할 예정이었는데 프랑스는 체코 법원에 이 문제를 지난 주말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정부 등에 업고 적자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입찰을 참가함으로써 프랑스 EDF와 불공정 경쟁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주종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여서 일단 이것을 중단을 하기로 한 것으로 지금 차기 정부로 일단 넘어가게 됐죠. 차기 정부로 넘어가면서 이 문제가 이제 다시 그 구체적으로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제대로 점검을 해 나갈 것인가 이거를 추진을 하되 양국이 서로 호혜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문제가 없게 계약이 추진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럼 프랑스는 왜 이 문제를 잡느냐? 그 얘기는 뭐 간단합니다. 한수원 계약 제시 조건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남의 사업에 너희들이 넘겨주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EDF가 제시한 가격과 한국이 제시한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고 한국이 계약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내걸은 것이 EDF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지원한 그런 거 아니면 이런 조건으로 내세울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체코는 그 전에 작년에 UOS라고 하는 반독점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취하가 됐죠.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 그래서 이번에는 UOS를 상대로 또 법정 소송에 들어가고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즉 프랑스 EDF는 한국과 공정 경쟁 입찰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다는 것을 되게 억울해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왜 유럽에 한국이 들어와서 낮은 가격으로 따가고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불만을 제기한 일이고 더더욱이 한국은 EDF의 가격의 거의 절반 40%에서 50% 수준에 이르는 아주 낮은 가격으로 입찰 경쟁에서 따감으로써 그것이 EDF에게는 굉장한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고, 그렇다면 한국을 이 시장에서 어떻게든 내보내고 싶은 생각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낮은 가격으로 싼 가격으로 이 입찰을 들어가서 일단 따고 보자 이런 개념이었는데, 뭐 UAE 원전 수출할 때도 거의 뭐 우리나라가 그 60% 수준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대로 된 수익 구조가 되지 않고 지금 적자 얘기가 설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얼마가 어떻게 적자가 될지 그거는 제대로 된 분석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그것이 공개적으로 또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 경쟁 당국이 반독점 당국이죠. 유오스가 지난 4월 24일 EDF가 제소했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이의 신청, 그것을 일단 기각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체코 정부에서 그 체코 정부와 정부의 입찰 과정에서 한국과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쟁법상 장애물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 입찰 절차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지 EU의 승인까지 완료되었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EU의 승인이라는 것은 5호기는 EU의 승인 받았는데 6호기는 승인이 안 됐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지금 5, 6호기가 계약이 되고 있는데 5호기는 EU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6호기는 승인을 안 받았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유럽은 특이하게 각 국가들이 어떤 이런 원전 발주라든가 이런 국제 경쟁 입찰을 큰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는 EU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U 집행위원회라고 하는데 이 유로피안 커미션 그쪽에 경쟁법이라고 하면 스테이트 에이드 로우, 그러니까 이제 국가 지원금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공정 경쟁이 된다는 점을 확인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5호기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기네 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시를 했고 그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6호기는 두 번째 원자로인데 지금 계약이 5, 6호기를 해야 되는데 6호기는 아직 승인 신청조차 안 됐고 승인 당연히 안 된 거죠. 그러면 지금 계약 자체가 5, 6호기를 한꺼번에 계약하는 건데 국가 지원을 포함한 이런 계약이 체결이 됐을 때 EU 위원회, EU 법을 위반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계약이 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그러면 그 듀코반이 5, 6호기를 계약을 강행하는 경우, 지금 이제 오늘 사인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사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문제가 될 것이냐? 그걸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지만 이 국제법과 관련된 전문가를 찾기가 좀 어렵고 시간도 많지 않아서 저희가 이미 평가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더 법률가들이라든가 국제통상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 때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것이고, 자, 5, 6호기 동시 계약이 강행되면 어떤 거냐? EU 집행위원회가 체코 정부를 상대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6호기는 건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공사 자체를 전면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6호기 관련 계획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5호기만 유효한 그런 꼴이 됩니다. 그러면 체코 정부에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추진하느냐고 과징금을 물고 프로젝트가 지연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손 입장에서는 국제 중재를 요청을 해서 정부가 외교적인 부담을 안을 수 있고 체코 양국, 한국과 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약을 너무 무리하게 추진한 거죠. 6호기는 아직 승인도조차 되지 않았는데 이걸 왜 계약을 하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그걸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EU에는 TFEU라고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이런 것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통상 기능에 관한 협약이죠. 107조, 108조, 109조가 있는데 107조가 국가 지원이 시장을 왜곡하거나 회원 국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거예요. 자, 회원국이 어디예요? EU 회원국. 지금 경쟁을 하려고 하는 프랑스, 그 다음에 체코 뭐 다 해당이 됩니다. 한국은 EU 회원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조사를 안 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직접 수행한 체코는 유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EU이기 때문에 이게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건설에 국가 지원을 하는 이런 5호기 같은 경우는 107조 대상이 됩니다. 즉 시장을 왜곡하거나 국가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된다. 그럼 108조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EU 집행위원회에 신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근데 위원회가 내부 시장에, 그러니까 EU 공동체 내부에서 시장 원리에 반하는 그런 판단을 했다. 그럴 경우는 지원을 안 할 수가 있다.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지원을 시행할 수가 없다. 즉 5개는 EU 집행위원회 승인이 됐지만 6개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U 계약법 위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즉 109조는 이 107조, 108조 위반되면 계약 무효, 지원금 환수, 프로젝트 중단 명령 이런 것들을 내릴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규정을 107조, 108조 규정을 채택하고 지원 절차와 적용 조건 절차를 정할 수 있게 집행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위원회가 이 결정을 내려서 조사를 하고 계약을 무효시키고 계약금을 환수하고 프로젝트 중단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6호기 승인 없이 계약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정권 말기에. 그냥 정권 넘어가서 나중에 무효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너무 무책임한 그런 조치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계약이 추진됐을 때 어떤 절차로 문제가 될 수가 있느냐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EU위원회가 체코 정부에 문제 제기를 하고 정보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 일어나고 나서 수주 이내, 경고 수준의 질의서가 먼저 떨어지고 두 번째 정식 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국가지원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 그러면 계약 체결 후 2개월 내지 4개월 이내에 공식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이드라인을 발송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중단하고 수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발송을 해서 일시 계약 중지 명령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시정명령을 또 내릴 수가 있어요. 계약 위반 사실이 명확하고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시정을 요구하고 1년 이내 시정 요구가 받아지지 않으면 지원금도 회수하고 계약 재검토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 가능성. 이거는 국가 간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체코 정부와 EU 간 법정 분쟁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한국도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소송이나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사전 검토를 했을까요? 제대로 검토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절차와 법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정의가 돼 있어요. 이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판단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제기를 했지만 산업부에서 또는 한수원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다. 저희는 꾸준히 방송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제대로 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산업부 원자력 수출과 원전 수출과 이쪽하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수원과 체코 이쪽과 어떤 영향이 발생됐을 것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검토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전 문제제기 단계에서는 체코 정부는 정치적 부담이 증가하고 계약 불확실성으로 국민들한테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때쯤이면 정권 교체기에서 뭐 정신이 없을 거고요. 정권이 교체가 됐든지 안 됐든지 막 그럴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안에 지금 정권이 교체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교체되고 나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거는 현 정부 사람들은 다 그 사퇴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이러려고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수원도 공사하는데 전체적인 일정 지연 가능성이 많고요. 최종 착공계를 내는데 굉장히 지연될 가능성이 많죠. 그럼 정식 조사가 이루어지면 이제 당연히 프로젝트는 지연된다라고 공식화할 거고 그럼 한수원은 계약 무효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또 시끄러지고요. 가이드라인이 발송됐을 때는 계약 수정을 하라고 이제 압박이 들어올 건데 그러면 한수원은 계약금이 늘어날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할 거고 시정 명령 떨어지면 국가 부증 철회하고 금융부조 붕괴가 일어나고 계약의 이행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한수원은 사업비 재조정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결국은 뭐 국제 소송이 들어가고 서로 간에 이 문제점들이 손해배상이라든가 국제 분쟁, 그 다음에 국제인권위원회라든가 국제중재기관, ICSID, 그 다음에 UNCTRAL 이런 데 쪽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ISDS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투자자는 또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너무 리스크를 안고 무모하게 계약이 추진됐다. 그 외에 또 추가적인 위험 요소는 있습니다. 또 뭐냐면 자 이렇게 막 계약이 진행되면 유럽 환경단체 이런 데서 정치 세력이 또 막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체코 국내 정치가 올해 9월인가 그때쯤 9월 10월쯤에 총선 때문에 정권 교체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프로젝트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한수원은 정부, 대한민국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대외 신인도가 엄청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 체코 정부가 일단 체코 정부 사이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2025년 9월 10월 예정돼 있는 체코 총선을 앞두고 있고 지금 안호 중심 연립정부 집권당인데
에너지 안보 강화를 대표적인 성과로 내세우고 원전 신규 계약을 체결해서 60%의 투자금이 국내에 국내 노동 시장에 풀린다. 뭐 이런 강력한 정치적인 동기를 제시하고 유럽 에너지 위기 이후에 탈러시아 에너지를 내세우는 정치적 명분이 강하게 원전 중심의 에너지 국가를 건설을 하려고 하는 체코 정부의 어떤 장기 플랜의 일부로 이것이 추진되고 있다. 그것의 성공적인 이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체코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가져가려고 한다.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체코는 듀코바니 원전 굉장히 노후가 됐어요. 그래서 듀코바니, 테멜린, 이건 좀 신규 원전인데 두 개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원전 비중이 40%인데 추가로 더 건설을 해서 60% 이상으로 높이려고 합니다. 신규 원전 계약이 체결되면 2030년대 초반에 전력 공급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즉 신규 원전 계약이 제대로 안 되면 2030년대 초반 전력 공급 불안이 우려되는 게 듀코바니 원전이 노후됐기 때문입니다. 전부 4개 원전이 약 2기가와트 정도 되는 건데 APR 1000이 2기가 들어가면 그 4개의 노후 원전을 커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는 거죠. 체코 국가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기저부하하기는 어렵다는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체코는 원래부터 원전이 좀 강력했었는데 지금 40% 원전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만 봐도 대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30% 조금 더 되는데 40%를 넘는다 그러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1000메가와트 원전 4기가 돌아가서 전체 원전 비중이 이제 전력 비중의 40%를 차지하니까 앞으로 4기가 더 들어간다 그러면 상당히 높은 원전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최소 60% 이상의 원전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목표라고 했지만 돈이 없는 거예요. 발주할 수 있는 돈이 없고 국제 경쟁 입찰로 한국을 싼 조건으로 한국이 들어와서 이걸 해주기를 바랬지만 결국은 EU 위원회의 그 국제 공정 경쟁 입찰에 위배가 되면서 이것이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또 전략적인 이유가 있는데 체코는 원전 확대를 지지하는 아주 몇 개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함께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을 두고 중간에서 지렛대로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이런 역할을 한국에 계약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점이 의혹이 상당히 들고 있습니다. 그럼 체코 듀코바니 원전 오리코기 계약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문제가 되느냐? 그건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5기 6호기 패키지 계약을 전제로 해볼 때 가격이 원타임 위딘 버짓 이걸로 고정 가격과 고정 스케줄로 가격을 제시했던 겁니다. 단순 5기 하나만 보면 고정비 등이 분산되지 않아서 확실하게 적자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설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경남윤기 이중벽체, 그 다음에 그 코어 캐처라고 해결류관 녹으면 떨어지면 받아주는 그런 시설, 그 다음에 내륙에 설치되는 바람에 엄청나게 큰 냉각탑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설계를 갖고 있지도 않고요. 건설해본 경험도 없고요. 이것이 창조 발전소도 우리가 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기존 우리나라 원전과 시스템이 서로 딱 맞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럼 그 듀코바니 5호기에서 건설하면서 그걸 검증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검증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무제한으로 공기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 만약에 그렇게 간다 그러면 적자는 눈에 보듯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렇게 유럽은 이런 공사들을 제대로 품질에 맞지 않으면 함부로 통과시키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히 보고 들어갔다가 국내에서 대충 건설하는 그런 식으로 들어갔다가 유럽에서 완전히 큰 코 깰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물론 한손이 유럽 원전 수출 시장에서 전부 다 이렇게 먼저 후퇴랄까요? 철수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이 아니냐. 그나마 지금까지 들어가서 그 돈만 많이 썼지만 그나마 그것도 괜찮은 편입니다. 요전에 도시바 미쓰비시 이런 데서 유럽에 들어갔다가 다 몇 조씩 적자 보고 다 철수했지 않습니까? 일본이 원전 수출 지금 뭐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원전 수출을 진짜 못해서 안 하느냐, 안 해서 못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실제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전이 임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통제받는 구조, 종속적인 구조,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이 미국을 제끼고 들어가서 딸 수가 있느냐, 프랑스를 제끼고 들어가서 딸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죠. 그럼 그 시장은 당신네들이 해라. 내가 들어갈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거기를 한국이 삐집고 들어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너무 무모했던 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도 엄청나게 에스컬레이션 시켜가지고 실제를 넘어서 엄청나게 에스컬레이션 시켜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과제를 따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모하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적자 볼 수 있는 구조인데 이게 그래서 5호기 하나만 건설했을 때 분명히 적자인데 이거를 6호기까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냐. 6호기까지 해도 적자라는 거예요. 왜? 지금 체코가 돈이 5호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럼 5호기 하나 가지고 땅은 6호기까지 다 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돈이 부족하죠. 당연히. 예? 토목공사를 어떻게 5호기 하나만 달랑하냐고요. 6호기 거 같이 해놔야지. 6호기 거 계약할 거라며. 그럼 선 투자를 누구 돈으로 할 거냐. 응? 체코는 돈이 없습니다. 그럼 5호기만 달랑 할 거냐. 5호기만 달랑해서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2개 호기를 한꺼번에 땅을 파고 이렇게 해야 이게 좀 코스트가 좀 내려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건데 지금 5호기만 달랑 해달라. 돈이 5호기밖에 없다. 그쪽 체코도 굉장히 부책임한 거죠. 응? 그러면 5, 6호기 한꺼번에 해도 부족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 테물린을 제대로 공사를 해서 거기서 수익을 남기겠다 이런 전략이었거든요. 응? 장기적으로 볼륨 확장을 전제로 가격을 제시했던 겁니다. 응? 그 5호기만 달랑 계약하면 완전 적자인 거죠. 응? 체코반유는 그럼 왜 5호기만 하려고 그러냐. 6호기는 이후에 승인 신청도 안 했을까.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체코는 현재 5호기만 우선 건설 가능합니다. 승인이 완료돼서 EU 승인이 완료돼서 계약이 임박한 상태였고 이번에 하더라도 5호기 예산만 집행할 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6호기는 테물린 3, 4호기 수준으로 총 4기를 단계적으로 건설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돈이 없기 때문에 한 기씩 건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개를 한꺼번에 딱 건설해 비용이 떨어지는데 우리도 수익이 남고 거기에 맞춰서 가격을 제시를 했는데 5호기 하고 6호기 하고 그 다음에 테물린 3호기 하고 4호기 하고 이렇게 가면 한 개씩 짓잖아요. 그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시한 가격이 그런 것들을 검토를 했냐? 안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2기씩 발주를 하거든요. 한국 내에서는. 그리고 UAE도 4기가 발주됐듯이 2기씩 이렇게 발주가 된 거고 그렇게 국제사회도 다 그렇게 가는데 체코는 한 기씩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면 그 한 개씩 하다가 뭐가 어떻게 될 거냐, 진짜 제대로 발주가 될 거냐, 장기적으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할 건데 실제 추진 여부는 결국 정치 경제 변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우리는 지금 테물린 3, 4호기까지 4개 호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지만 지금 테물린은 한 기씩 건설해서 더 늘어나는 거예요.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변수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체코에 내재한 장기적인 수익 전망이 불투명하고 사업자 적자 구조 심화 가능성으로 한수원이 투자비 회수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고 반드시 조건부 확약, 손실 보전 장치, 그 다음에 후속 협정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하고 계약적인 안전 장치를 만들어서 사업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다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려면 정권 말기에 계약을 해서 이게 어떤 신뢰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응? 이걸 떠맡아서 책임지고 끌고 나가야 되는 차기 정권으로 밀어써야 되는 거예요. 한국도 그렇고 체코도 그렇고. 만약 체코 국가에 장기적으로 원전 중심으로 가게 되겠다 이런 정치적인 그 입장이 명확하고 그다음 차기 정부도 그런 것이 명확하다라는 전제하에 그럼 차기 정부 당신네들 책임지고 이걸 끌어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한국 대선 한 달 남겨놓고 이걸 계약하려고 난리친 거예요. 응? 도대체 글쎄요, 떡고물이 있어서 그런가요? 응? 하긴 뭐 큰 돈이에요. 26조라고 그러잖아요. 뭐 오너 코스트는 뺀다 하더라도 20조는 낼 거 아닙니까? 20조에 10%면 얼마예요? 2조예요, 2조. 떡고물이 2조면 너무 크죠. 떡고물이 아닌 거죠. 응? 사실 대선도 들어가고 총선도 들어가면 정치 자금이 그 정도 돈 들어가려고 그랬나? 이런 의구심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이거. 응? 모닝 콘서트에서 매달 그 전 세계 지도자 순서 매기지 않습니까? 한국 윤석열 정부하고 체코 정부 둘 다 꼴찌에서 1, 2등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게 결국 부패 지수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응? 물론 인기 문제도 있고, 나라를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잘 끌어가고 있느냐, 이런 문제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충분히 하고, 진짜 국가의 이익을 보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너무 정치적인 이익을 두고 이 일을 추진했다. 저희는 결론이 그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 계약했다, 봐라. 이제 앞으로 26조가 한국에 떨어진다. 26조에 13조가 떨어질라나? 그건 모르겠고, 응? 5호기지 6호기까지 언제 계약금을 체코가 다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 계약, 뭐 어떤 조건인지 공개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영업비밀이라고. 응? 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려고 그러냐? 믿어달라? 믿어달라고요? 작년 12월 3일에 어떤 일이 있었죠? 믿어달라고요? 그 정부를 믿어달라고? 그래서 정치 외교적으로 이 문제가 확산되면서
보완이 필요한데 한국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체코 정부와 후속 사업 일괄 추진에 외교적 보증을 확보하고 유럽 집행위원회랑 좀 협상을 해서 후속 원전 승인 절차를 미리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건 자기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 현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제도적 계약적 장치를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신뢰성 있는 협약이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다만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에서 이것이 주도 면밀하게 제대로 좀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평가를 한 다음에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이슈화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내실을 기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을 해서 정부와 MOU를 확실하게 좀 맺어서 수주 우선권도 후속적인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 중간 성과에 대해서 온타임 위딘 버젯 이거 벌여야 됩니다. 가격적인 그 협상도 다시 조율을 해야 될 것이고 그 태밀린까지 당연히 일괄 승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기 적자 최소화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서 나중에 태밀린 3, 4, 5기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과연 계약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재협상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엄정하게 이 프로젝트를 좀 봐야 되겠다. 참 저는 너무 무리하게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으로 볼 때 걱정되는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근데 한국이 진짜 국제 시장에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게 파트 810 문제가 있어요. 파트 810. 미 에너지부의 체코 원전 수출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승인이 안 나왔어요. 그럼 미국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국 체코 원전 수출 승인을 안 해주냐 아직까지. 올해 1월 달에 벌써 웨스팅하우스 한국과 한수원 소송 분쟁 이것이 타결됐다고 했는데 3개월이 넘도록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느냐. 그것은 체코와 먼저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체코는 미국의 나토 EU 파트너십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체코는 원래 웨스팅하우스하고 EDF 중에 한쪽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한손이 따면서 미국이 또는 프랑스가 미국과 프랑스가 쉽게 체코 원전을 한국에 주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한국에 전적으로 체코 원전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기 때문에 파트 810에 따른 DOE 승인을 아직까지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측면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파트 80은 이거 완전 정치적인 카드예요. 응? 한국을 완전히 요리해서 주물럭 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DOE가 승인도 안 해줬는데 먼저 덜썩 계약부터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웨스팅하우스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응? 미국이 승인을 안 해주고 있으면 해달라는 대로 다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약부터 한다고요? 그래서 이거 승인을 지연하면서 협상 카드를 쓰고 왜 어떤 협상 카드냐? 체코 내 미국산 기자재 사용 비율을 확대하고 에너지 안보 협력을 체코와 미국 간의 어떤 에너지 안보 협력 확대를 요구하고 태물린 프로젝트 때 웨스팅하우스가 우호적인 지분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한국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국제 정치 시장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미국의 의도가 지금 분명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국제적인 원자력 공급망에서 영향력이 축소되는 걸 원치 않는 겁니다. 미국이 무조건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고 세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원전 수출하는 것은 일단 견제를 하고 있다는 거고 파트 810으로 그것이 완벽하게 가고 있다. 지금 또 유럽의 체코가 전략적인 요충지다. 유럽 한복판이고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정치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위치에 있다. 폴란드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인접 국가지만 하여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국제 정치적인 영향력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나. 이런 좀 심층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감히 생각이 듭니다. 그럼 민간 국가로 분류가 됐다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측면이죠. 파트 810 말고 또 하나 훈장을 받은 게 있죠. 민간 국가입니다. 민간 국가. 이 파트 810과 또 별도예요. 근데 DOE라는 데서 똑같은 그 에너지부가 민간 국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810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한국을 통제하는데 파트 810 가지고는 안 되겠다. 멋대로 막 갈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컸어요. 한국이. 이제 좀 커가지고 파트 810 가지고는 이제 제대로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민간 국가까지 동원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민간 국가가 뭐냐면
옛날은 간단한 신고로 원자력 기술 이전이, 즉 해외 수출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건건이 DOE, 즉 에너지부의 특별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국가가 된 겁니다. 근데 파트 810 승인을 해준다고요? 통째로? 지금 민간국가 지정되고 나서 파트 810으로 완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위치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외 원전 수출은 우리가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가 됐다. 그건 우리가 미국을 원망할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에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을 와가지고 체코, 폴란드 이런 데 원전을 수출해야 되고 거기 조금 시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국과 협력해서 들어가자.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엔지니어링 이쪽으로 잘 돼 있고 한국은 제조 기반, 건설 기반이 돼 있지 않느냐. 같이 협력해서 들어가자 하고 협상단이 왔었어요.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한 10명이 왔었다 그랬죠, 그때. 근데 한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 막 출범하면서 기고만장했죠. 야, 너희들은 우리랑 경쟁 상대야. 우리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너희들이랑 이거 협상해서 들어갈 생각 없고 우리가 따로 들어갈 거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완곡하게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모양새가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국가 지정 자체를 또 의미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전략적으로. 이제 한국의 원자력을 기술에서 기술적으로 독립을 하고 수출을 확대를 하고 특히 중동, 유럽, 동남아시아 이런 데 들어가려고 하는, 독자 들어가려고 하는 걸 견제할 필요가 있고 미국이 주도권을 완전히 놓지 않고 계속 확실하게 유지하고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수출하려면 미국 와서 싸바 해라. 응? 그리고 이거 우리가 승인해 주는 대신에 반도체 공장 미국으로 보내. 뭐 이런 협상도 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자력에 이렇게 매달려야 되느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또 있어서 한미 무역 갈등 통제 수단이 필요했고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할 때 한국을 좀 말을 잘 듣게 해야 되니까 원자력으로 통제를 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다. 왜? 우리가 원자력 하면 꼬박 주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된다. 막 난리를 치니까. 응? 그게 뭐 대단한 건가? 그게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나? 그것도 아닌데 그냥 막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미국이 볼 때는. 응?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할 때 우리가 원자력 너 요번에 체코 원전 파트 810 승인을 해줄 테니까 IRA 감축법 들어와가지고 응? 그거 좀 말 좀 잘 들어라. 어?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 AI 이런 전략 산업에서 응? 미국의 경쟁이 될 수 없는 종속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특히 핵 기술조차도 한국을 우방이 아니라 경쟁자로 인식하는 흐름이 일부 있었다. 왜? 아니, 핵에 엄청난 연구비를 쓰는 거예요, 1년에. 1조 이상을 쓰는 거예요. 미국으로 봐서는 대단한 돈입니다. 응? 미국은 우리나라 뭐 10배, 100배 큰 나라니까, 그렇다고 쳐도 한쪽한 나라가 1조를 쓴다는 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 요즘 정부 R&D 비용하고 한수원 자체 연구비 뭐 이런 거 다 따져보면 1조 한 2, 3천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당한 비용을 쏟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야, 미국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자. 미국의 돈을 좀 많이 대주기를 또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완전히 그 원자력 문 닫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으면서 계속 컨트롤을 해나가려는 그런 하나의 통제 수단화. 즉, 미국에 종속되는 하나의 레버리지로 원자력을 이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서 특히 지금 국힘당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1년 이내 핵무기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공약 다른 사람 봤죠? 누구예요? 나 모시라고요? 뭐, 그런 사람들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미국에서 볼 때는 한국 내에서 핵에 대해서 통제가 제대로 안 되는구나. 그 정부를 믿고 핵이 통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너무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민간국가 지정해서 건 바이 건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겠다. 한국 기업들이 방방 떠가지고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데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 수출하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또. 응? 그거 일일이 다 통제하겠다. 그게 민간국가입니다. 응? 원자력 때문에 민간국가 지정된 거예요. 무슨 보안 뭐 이거 아닙니다. 그거는 찌질이. 아주 격가지도 그런 격가지가 없는 거예요. 응? 정부가 보안 때문에 그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응? 알 사람 다 알잖아요. 한국 민간국가 왜 지정됐습니까? 원자력 수출한다고, 핵무기 만든다고, 뭐 막 그냥 난리치고 이래가지고 이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응? 민간국가 지정한 거예요. 파트 810 가지고는 부족했던 겁니다. 이런 엄정한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가 원자력을 하면 할수록 미국에 종속되는 구조로 심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에너지를 우리가 에너지 안보라고 얘기합니다.
에너지 안보는 뭐예요? 우리가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에너지를 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핵연료 100% 수입합니다. 100%. 외국에서 수입 뚝 끊으면요. 우리나라 원전 다 스톱이에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 원전 핵연료 돌아가야 되니까 핵연료 좀 수입 좀 하게 해주십시오. 살살 빌어도 안 해줄 수 있어요. 응? 어떤 극적인 상황이 됐을 때는. 그런데도 원자력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를 하는 에너지라고요? 그런 얘기를 누가 대체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썸네일에 사기극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사기극입니다. 에너지 안보, 에너지 기술 자립, 이걸 위해서 원자력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DOE가 팟 810에 숨겨진 딜 예상 조건을 한번 상상을 나래를 펴봤습니다. 미국이 체코 정부 쪽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조건들은 미국산 기자재 비율 확대, 즉 우리가 했던 펌프, 밸브, 계측 제어 시스템, MMIS 이런 거죠. 미국산 사용을 해라. 펌프는 RCP 뭐 이런 거 미국 거 써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고, 미국 기업이 하드오브로 들어가서 벡텔, 플로 이런 데서 들어가서 BOP가 됐든 웨스팅하우스가 됐든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상당 부분을 참여해서 엔지니어링 스코프도 들어가가지고 문제는 자기네들이 체코 원전 건설하면서 정보를 다 빼낼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코 미국 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해서 그 외교적 카드로 좀 활용을 해서 에너지를 미국이 좀 더 거버넌스를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보 접근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 설계, 검사, 인허가 이 모든 과정에서 설계 변경과 운전까지 포함하는 모든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래서 정보를 접근해서 한국의 원전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좀 더 자세히 파악하고 그것을 정보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거는 한국과 체코의 주권 논란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한국에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당연히 이제 미국산 기자재 비율을 높여서 웨스팅하우스나 미국 기업들이 한수원에 기자재를 공급해서 또는 직접 체코 정부에 공급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비중을 높이자. 최소 30% 이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30%면 얼마죠? 6조입니다. 6조. 우리가 26조 받아가지고, 그 중에 6조는 이제 오너 코스트니까 20조 받아가지고 6조를 빼면 14조 가지고 두 개 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4조면요. 울진 1호기, 신울진 1호기 짓는 정도 수준입니다. 예. 이거 보나마나 100% 적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미국 기술자. 미국 기술자 참여, 설계 검토, 품질 보증 분야에 미국 기술자 또는 감리업체의 참여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 수출 시 미국과 공동 마케팅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빠지지 않고 모든 거버넌스와 주도권을 가지고 들어가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태물림까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지금 이제 방금 나왔습니다만 속보가 체코 전력공사가 한수원 원전 계약 체결을 항고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거는 체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체코는 이 계약을 안 놓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수원이 너무 싸게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아니 프랑스 EDF와 계약하면 어떻게 해요? 50조 이렇게 줘야 될 상황인데 한국은 26조 끝나잖아요. 거기다가 60% 현지 고용하겠다 그러지. 그 다음에 뭐 현지 제작업체들 많이 활용하고 이렇게 되면 체코로서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체코가 지금 정권 말기지만 끝까지 이거는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국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스스로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한수원 왜 컨트롤을 못합니까? 한수원 왜 통제를 못해요? 국회나 정부가 이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진짜 전문가 제대로 조직해서 이거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냐 평가를 들어가야 됩니다. 즉 아무리 제작 설계 건설업체들이 그 가격을 제시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거 제대로 다시 평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가 계약의 성사는 책임을 지지만 계약이 잘못돼가지고 적자가 일어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예요. 한수원이 무슨 책임을 져요? 정부기업인데 세금으로 정기요금으로 운영하는 회사잖아요. 거기가 무슨 책임을 져요? 책임을 지면 정기요금 올라가요. 그리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정부 주도로 하고 있고 정부는 바뀌면 난 몰라라 끝나잖아요. 여야가 바뀌는데 무슨 책임이 있어요? 정치적인 책임을 질 수가 있겠죠.
근데 민사 형사적인 책임을 지나요? 안 지죠. 국책사업 특성상 이렇게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시 국가 차원의 정책 판단이다 하고 이 정치적으로 흐지부지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개입해서 최소한 검증장치를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의 제동 전략이 좀 필요하고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긴급 국정조사를 좀 해서 채권원전 수출 조건 및 가격 구조 진상조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산업부와 한수원에 이제 보고서를 요구를 해서 제시 가격 근거가 뭐냐, 수익성 분석한 결과를 내놔라, 리스크 평가 자료가 있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청문회, 필요할 때는 또 청문회까지 개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 한수원 사장, 산업부 장관, 에너지실장, 청와대 비서관, 이런 분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 정책 결정에 깊숙하게 관련을 했던 모든 사람들 다음 정권에서 청문회라도 개최를 해서 실질적인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그 3자 검증 팀을 구성을 해서 별도로 또 민감한 정보까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거기서 제대로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국회 결의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책임한 원전 수주 강행은 당장 중단해야 되고 이거는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결의안을 발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게 워낙 국가적인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또 장기적인 프로젝트고 지금 제대로 된 그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없는 너무 위험한 고정 가격으로 제시하고 고정 기간으로 공사를 끝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수가 따르고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